초등학교 때 핸드백만큼 못하는 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루비통이라는 핸드백을 하나 명품을 선물했어. 비 오는 날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 넣는 정도가 아니지. 가슴으로 붓고 비는 누가 맞아? 나만 맞아. 핸드백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루비통만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이 1순위라고 했지만 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맹인들이 동물원에 놀러 간 거야. 근데 놀러 가가지고 코를 만진 사람은 뭐야? 여기 뭐 뱀인가? 그런 상황하고 또 그다음 귀때기를 만진 놈은 무슨 양탄자인가? 이렇게 만지고 또 그다음에 이 뿔을 만진 놈은 이게 뭐 창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이 다리통을 만진 사람은 무슨 교각인가? 토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가 그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아프면 어디 가요? 다 병원 가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의사 선생님 제가 무슨 병인데요? 그 병을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걸 확신하시나요?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 병원 갔을 때 물어보셨어요? 내 가감인데 네 나 고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당연히 의사가 고쳐주겠지. 근데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감기 걸려도 내가 암으로 죽어가도 의사는 뭐를 해줘요? 올리원 처방약만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을 주는 사람이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이 어떤 거냐 하면 약은 어디를 통과하냐면 FDA를 통과해야 돼요. FDA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손들어 보자. FDA가 어디 있는 기관이에요? 미국. 미국에 있죠. 뭐 하는 기관이에요? 어? 왜 여지껏 알다가 왜 맨날 강조하고 돌아다니냐고 왜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제품이 FDA를 통과한 제품이야 이러면 그런 거 좋은 거네 이러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FDA만 통과하면 좋은 제품이야. 근데 FDA는 어떤 거냐면 이 약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인데 약효가 30%를 넘어가면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나머지 40% 내지 70%는 뭐라고? 아니다가 아니라 부작용이 있어도 통과되는 데가 FDA라는 거야. 그럼 믿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네. 그래서 약만 주는데 약 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누구다? 의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환자가 들어오면 약부터 처방하고 무슨 약을 얼마큼 처방하는 결정을 누가 했다? 의사한테만 있는 거예요. 약사한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없으면 약사가 약을 줘줘요 안 줘줘요? 독보적인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유태인이 만들어 놓은 라이선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사라는 직업은 약을 처방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병을 치유하는 사람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는 무조건 환자가 오면 뭐 한다고요? 약만 줘줍니다. 약만. 그러면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내 몸을 본래 고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는 것들을 해내는데 이 신진대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이 망가졌다. 대표적인 병, 암도 신진대사 결여로 생긴 병이에요. 일단 이제 병에 들어가서 병이 왜 오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겠습니다만, 이런 모양새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질병을 치유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유는 특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무력증 아세요? 근무력증. 근무력증에 뭘 먹어야 돼요?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단백질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로서 세포에서 받아들여서 쓰임 받아야 근무력증이 사라지는데, 근무력증이 안 사라진다는. 근무력증에 단백질 먹었다 해서 근육이 팍팍 생겨요? 안 생기죠? 이유는 뭐냐면 운동이 아니라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이라 세포가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부족이고 활성산소가 쌓여 있어서 꽉 차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포이고, 또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의 5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몸 밖으로 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잘 모릅니다. 다만 병원에 가면 염증 수치가 높으시네요? 이런 말만 해줘요. 그 염증 수치를 완전히 쫓아내줄 수 있는,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절염이에요. 관절염은 염증 수치가 높아서 생긴 병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긴 거예요? 염증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뭐가 염증 수치를 높이게 하냐면, 냉하면 뭐가 생길까? 냉하면. 여러분 겨울에 창문에 뭐가 생겨요? 성해가 생기죠? 성해가 생기는데 태양이 쫙 들어와서 햇빛이 쫙 비치면 성해가 말라야 안 말라요? 근데 거기 말고 벽지같이 한 번 스며들면 잘 안 마르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썩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바로 염자 붙어 있는 병입니다. 그럼 원인은 어디서 왔어요? 냉기에서 온 거거든요. 냉기에서 왔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끔가 문구가 그런 게 있어요. 체온이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5배 높아진다고 크게 표를 붙여놨어. 그러면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체온 1도를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 뭐 처방을 해줄까?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현대의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체온 1도를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가시는 홍보관, 제품 홍보관이 있죠? 우리 여사님 홍보관 많이 가봤지? 거기 가니까 뭐라고 그래? 전자매트 쫙 깔아놓고 여기서 잠만 자면 체온이 올라간다고 그래? 안 올라간다고 그래? 올라간다고 그러죠? 근데 체온이 그 매트에 누워있는 사이에 올라가면 끝날까? 체온은 계속 올라가 있어야 돼요. 잠깐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벙성마리처럼 이 전자매트를 뚫뚫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격기가 있죠. 발이 자면 체온이 올라간대. 그럼 조격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체온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격기를 맨날 신고 다녀야 돼, 양쪽 발에다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
갱년기가 어디가 문제야? 어? 얼굴이 아니라 몸매지 몸매. 배가 나오기 시작해 배가. 배둘레헴이 돼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지방이 자꾸 축적되는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파서 그런 건지 아시나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내 몸이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체지방을 분해해서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 몸에다 자꾸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때는 개미혈이었었는데 애들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도랑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하는데 실제 그 변함이 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 몸을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듯이 근감소증이 왔는데 전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고 단백질만 계속 먹으면 근무력증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단백질을 먹었는데 단백질을 내가 내 몸에서 활용해서 근육이 없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막아주니까 세포에서는 아예 단백질을 써먹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원인들을 해결해내야지만 내가 단백질을 먹어도 그것이 내 근육을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국민영양문제특별의회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의학이 발달되고 의료 재정도 많아지고 하는데 뭐가 또 늘어나요? 뭐가? 그 재정 늘어나는 것보다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조사해봐야 돼. 조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조사한 겁니다. 맥거벌 의원이 상원의원에서 맥거벌 의원이 주관이 돼서 이걸 조사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영국의 왕립 조사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자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자료가 보통 자료예요? 이 도서관을 다 채워버렸어요. 자료가 얼마나 약 1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낸 겁니다. 그 밝혀냈더니 원인이 뭐래? 이렇게 나왔어요. 현대병의 원인은 식사가 원인이 되는 식원병이다.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고 먹고 싶어 먹었는데 그게 다 병을 만들어내는 결과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요 확연하게 피부에 와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병원마다 까득까득 찼어. 그리고 병원에 외래 진료 가면요 왜 그렇게 인간들이 많아? 다 그 사람들이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다 먹고 살만해요. 먹을만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요.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먹고요. 그 먹는 걸 뭐라 그래? 내 몸을 살리는 것이 먹는 것이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러죠. 항상 우리가. 근데 남는 게 아니라 병으로 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거냐? 인류는 현대의 식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혈액성 질환으로 끔찍해요. 멸망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병이 걸려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병이 왜 왔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 잘 먹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문이라 못 읽나? 아니 조선족 사장님이 계셔서
이럴 수 있겠네. 500식품을 먹지 마라. 5가지 하얀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흰쌀밥. 오늘도 흰쌀밥 먹었죠? 흑미밥 먹었어요? 똑같습니다. 흑미밥이나 흰쌀밥이나. 예. 그 다음에 조미료, 그 다음에 흰 밀가루, 그 다음에 흰 설탕, 정제소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나 흰쌀밥 안 먹는다, 오곡밥 먹는다, 잡곡밥 먹는다 이래. 똑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흰 조미료 쓰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린 조미료 안 쓴다. 다시다 쓴다. 그죠? 그 다음에 흰 밀가루 안 먹는다 그랬더니 먹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엔 전부 통밀가루 먹는다. 이렇게. 흰 설탕 먹지 말라니까 뭐라 그래? 검은 설탕 먹는다. 흑설탕. 똑같은 겁니다. 정제소금 먹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정제소금 안 먹는다. 맛소금 먹는다. 여러분이 이 500식품이 빠진 식사를 우리가 일반 식사 문화 속에서 없앨래야 없앨 수 없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서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500식품이 얼마만큼 대단히 안 좋냐면 흰 쌀밥이 이렇게 한 공기가 되면 이게 뭐냐면 하얀 설탕을 한 공기를 먹은 것과 똑같아요. 내 몸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설탕은 한 공기 주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데 쌀밥은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얼른 먹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무례한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암, 왜 올까? 암이 재수없어 걸릴까? 우리 사장님 간암이 왔을 때 재수없어서 간암이 왔어요? 지금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암이 왜 왔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고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서 매달려? 의사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의사가 시키니까 믿고 따라가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어떤 이유에서 내 몸에 왔느냐면 저산소 산소 결핍에서 옵니다. 여러분 암 안 걸리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하실래요? 진짜 따라 하실래요? 네. 일단 코를 막아. 코를 막고 입을 막아. 그리고 숨을 쉬지 마. 그러면 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걸려. 왜 그러냐면 호흡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변이세포를 만들고 그 변이세포가 간에 붙으면 간암, 폐에 붙으면 폐암, 위에 붙으면 위암 이런 식으로 암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나를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이긴 하지만 나를 질병에 들게 하는 것이 산소라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그대로 산소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몸속에 들어가서 사용하다 보면 활성산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체온으로 가면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변이세포가 생기면 이 변이세포는 어떻게 될까? 죽을까 안 죽을까? 세포가 늙을까 안 늙을까?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바뀌는 게 세포예요.
그리고 변이 세포가 이 일반 세포처럼 때 되면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변이가 되고 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잃어버린 세포예요. 근데 변이 세포가 내 세포예요? 남의 세포예요? 내 세포예요. 내 몸에서 생긴 세포라고. 다만 얘는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크는 거예요. 끊임없이. 때가 되면 죽어나가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계속 살아나는 그게 변이 세포가 암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저체온이 되면 저 변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서 어떻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세포는 정상 체온과 산소가 풍족한 삶을 산다 그런다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렸다도 전혀 암으로 전혀 안 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여사님 74시라고 그랬죠? 74년 동안 저는 암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죠? 그러면 암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저도 암 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잘 사는 건 뭐냐면 저 체온으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내 체온을 항상 정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변이 세포가 생겨서 암세포로 왔다가 죽어버리고 다시 또 정상 세포가 나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2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계속 생겨요. 근데 세포가 내 몸이 정상 체온이면 어떻게 된다? 절대 그 변이 세포도 암세포도 꾸준히 계속 살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이 아직 안 걸렸다고 한다면 내가 체온을 잘 유지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전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체온 관리하는데 만약에 36도 5분입니다. 정상 체온이 맞죠? 근데 암세포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체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35도예요. 1.5도가 떨어질 거예요. 1.5도가 떨어져도 내가 느낀다고 느낀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암이 되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암이 와가지고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통해서 뭘 해요? 항암 치료를 하죠.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이 다 났어요. 그럼 뭘 조심해야 돼? 네? 재발이 아니라 저체온으로 떨어지는 걸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 중에 체온 관리 한다 안 한다? 우리 사장님 체온 한번 재봤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현대의학에서 암이 났어요. 그러면 지가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천만의 말씀. 내가 떨어져 있던 35도에서 정상 체온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암은 100% 전이 됩니다. 전이 되면요, 암세포는 소가지가 있어서 애지가 나면 말도 안 되는 현대의학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이 되는 분들이 암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을 하직하는 사례들이 생기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전이 되면요, 일반적인 암하고는 거리가 멀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걔들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암이 저체온과 산소 결핍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하면 돼요? 체온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없다? 체온관에 가면 체온을 또 올려준다니까 체온관 열심히 가야 돼?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체온관에는 체온 밀도를 못 올리는 게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매트가 체온을 올린다 그래서
멍석말이 하듯이 맨날 말고 살 수도 없고 뭐 조교기가 뭐 체온을 올린다는 양쪽에 조교기 신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 체온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삼시세끼 다 불가마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체온을 끌어올리고 산소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산소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밥만 먹으면 뛰어요. 왜 뛸까? 근육이 모질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산소의 평소 공급량을 늘려놓기 위해서 밥만 먹으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트레이닝, 아주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트레이닝을 해야 2%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액티바이저 요 한 통을 먹으면 몇 프로 정도 올라갈까요? 이게 갑자기 15%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수치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과대 광고라서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치를 집어넣은 거예요. 15% 이상 향상된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몇 년을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올릴 수 있는 산소예요? 3년. 이거 6개월 동안 고도의 트레이닝을 올릴 수 있는 게 2%예요. 2% 올릴 수 있다. 근데 15% 올리려면 3년의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산소 공급량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액티바이저가 그 정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 PM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PM 전달할 때 액티바이저를 시음회를 해야 하네요. 시음회를 하면 여러분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후끈후끈하죠? 그럼 체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멀쩡했던 피부가 갑자기 따끔따끔하면서 뭔가가 이상하게 끄물끄물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을 통과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있죠. 플라시보 효과.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붉게. 그죠? 붉게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세포 속에서 신진대사를 하고 세포에 남아있던 대사 잔여물이 끼어 있다가 산소 공급해서 세포가 대사를 하니까 이 대사 잔여물이 어떻게 해요? 몸 밖으로 밀려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몸에서 빨간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다면 좋아해야 돼? 나빠해야 돼? 막 박수치고 환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안 빠져나오면 이게 다 독소예요. 독소인데 여러분 능력으로는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 뭐가 빼주냐면 미네랄이 빼주는 거예요. 미네랄은 무슨 어디에 있어요? 건록 주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청소를 해독을 해야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세포 속에 대사 잔여물을 계속 쌓아놓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에 독소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정상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회복되는 이 증상을 몸으로 느끼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나한테 지금 뭐 믿는 거야?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한테 마약 먹이냐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약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마약 먹일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한 숟가락 정도면요 몇백만 원 나요. 그래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NTC라는 독특한 영양 전달 방법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서 NTC 증상이 일어나는 건 지구상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마약. 첫째는 PM이고요. 두 번째가 술입니다. 술이 NTC로 일어난다고요? 미남에나 술 많이 먹으면 술 취한다 안 취한다? 아무리 잘 처먹는 놈도 많이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은요. 한순간에 가거든요.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NTC 증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그 증상들이 일어나는 건 PM, 그 다음에 술과 마약인데 술과 마약은 건강을 해치는 쪽이죠. 근데 PM은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M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 당뇨병을 왜 왔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식습관인데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먹는 거야. 빨리 먹는다는 의미는요 금방 알아요.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여기 딱 하고 밥 먹기 시작하면 나는 반도 안 먹었는데 벌써 숟갈 먹고 나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당뇨병 환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나와야 돼? 우리 몸에서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음식을 왕창 먹으니까 호르몬이 어떻게 돼? 폭포수처럼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우리 몸의 인슐린은 맨날 폭포수처럼 쏟아 부을 수 있다 없다? 어느 한계가 되면 나는 못한다 그러고 나가빠져요. 그러면 당뇨병인 거예요. 왜? 처음에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빠르게 먹는 분들이 다 당뇨 환자들이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당뇨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단 게 아니고 국수요. 국수는 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우물우물해 꿀떡 삼키면 목구멍이 잘 넘어가. 그러면 인슐린이 또 폭포수처럼 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분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국수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식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식습관에 의한 질환이다. 식습관도 빠른 식습관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내 태생이 그래. 그리고 고집피는 100% 당뇨병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천천히 씹어먹고 그렇게 국수도 씹어먹고 하는 그런 섭생을 해야지만 당뇨병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은 식습관에 의한 질환이라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식습관으로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못 고쳐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식습관을 고치려면 일단은 내가 먹는 것도 모든 것 습관도 다 바꿔야 되겠지만 재료도 달라요. 돼지 감자가 좋다고 그럽니다. 돼지 감자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맛도 없는데도 비쌀까 안 비쌀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님.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병인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고치기가 어렵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염증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병명 중에 염자 붙어 있는 병들 많이 있죠. 관절염, 비염,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두염. 모든 염자 붙어 있는 거는 무슨 병이다? 냉병이다. 그래서 체온이 저체온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걸린다. 근데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 커피. 커피숍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이 다 아이스 커피 먹고 있고 그것도 먹다 못해요. 하루 종일 들고 다녀. 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셨다면 실제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쫙 펴고 아이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얼음 한 조각 조그만 거 건져가지고 손바닥을 올려놔봐. 과연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을까? 바로 털어버립니다. 손이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면 내 몸 한 부분이 손바닥에서는 그랬는데 내 몸속에서는 차가우면 차갑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말도 못해요. 그 얼음을 우적우적 씹어서 먹으면요 속에서는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원한가 전혀 문제예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체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질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초기에 저쪽 이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동 아세요? 1동, 2동. 네. 포천을 한층 지나서 38선 밑에가 이동이에요. 이동 막걸리가 유명하죠. 네. 그 이동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폐암이 오신 거예요. 폐암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그게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 이게 좋아요 그러고 갔다 이해한 사람은 이게 좋아요 갔다 모든 제품 한국 그 다단계 시장에서 파는 모든 건강식품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분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좋아도 먹고 이것을 세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먹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먹고 난 다음에 세포까지 보내는 기능은 내가 해내지 못하는 게 암 환자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은 딱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가 알아서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서 세포가 해야 할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신진대사라고. 그래서 제 닉네임이 신진대사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신진대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저체온이라든가 식습관에 의하든가 저체온을 완전히 원인적으로 극복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건데 제가 목사님 얘기하다 일이 갔네.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만 하러 갈까? 기도만 하러 갈까? 새벽에 일어나면 뭐예요?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특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찬 공기 쏘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폐 속에 찬 공기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면 질병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래? 새벽 기도를 하시되 절대 새벽에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지 마세요. 찬 공기는 목사님의 설명을 바로 단축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집안에서 하시고
차가운 공기를 절대 쏘이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기에 썼어요. 폐암 사기. 그리고 거의 말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폐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갖다 준 좋은 음식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부까지 못 가는데 우리 거는 세부까지 간다 안 간다? 간다.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품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통풍이라는 병 아세요? 네. 통풍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이 스친 여기가 면도칼로 찢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생살 찢는 것처럼. 그래서 통풍이라는 병인데 이 통풍이라는 병이 왜 생길까? 칼슘 부족이 아니에요. 칼슘 부족은 맞는데 여러분 몸이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147가지 아니 부족하면 병이 오는 것만 알아.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칼슘을 끌어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칼슘을 끌어올 거야? 여러분 뼈는 좋으나 싫으나 다 칼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뼈 속에서 끌어다 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생칼슘이라고 해요. 재생칼슘은 쓰임 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쓰임 받고 나면 이게 어디에 있냐? 혈액 속에 남게 돼요. 혈액 속에. 근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깨진 유리조각 같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계속 재생칼슘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 혈액 타서 우리 몸을 다 순회하다가 우리 몸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통풍이에요. 근데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합니다. 혈액 타고 온몸을 떠돌다 보니까 어디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수술하려면 혈관을 뚝 끊어서 그물망을 쳐놓고 있다가 혈액 타고 돌든 재생칼슘이 걸리면 건져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의 수술 방법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녹아있는 재생칼슘을 녹여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녹여내는 방법은 우리 칼슘처럼 미네랄처럼 물속에 녹는 칼슘을 우리 몸에 공급해주면 칼슘을 녹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은 칼슘인 미네랄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요 혈액 속에 녹아있는 칼슘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얼마 만에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통풍을 완벽하게 치유시키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풍이 걸린 분들은 뭐하나? 무조건 미네랄을 퍼먹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야 정량이 한 푼인데 왜 나는 2푼 먹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칼슘 2%씩 드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량이 한 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배가 고프면 밥 한 공기만 먹어? 2공기를 먹어? 2공기뿐이요? 애 낳고 나면 냄비밥을 먹어. 이만한 냄비에다가. 나 그 산모가 냄비밥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밥 한 그릇도 못 먹던 인간이 갑자기 애 낳고 나면 이 냄비 이딴만한 거에다 밥 말아갖고 사정없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안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필요하면 부족하면 병이 생겼는데 더 많이 먹어야 돼.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어야 돼. 더 많이 드셔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통상 쓰는 메가요법이라는 게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더 드실 수 있다. 우리 지금 제품이 식품이에요? 아니면 약이에요? 식품은 밥과 똑같은 음식입니다. 필요에 의하면 더 드셔도 되는 거예요. 더 드시고 나면 남는 것들은 알아서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일반적인 식품은 절대 안 나옵니다. 특히 안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이거 다 지방산이에요. 루테인, 이거 다 지방산입니다. 그죠?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루테인, 이 세 가지 외에는 지방산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지방산 말고 지방산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칼슘이 지방산이 있니?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소중하다고는 하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느 연속극을 봤더니 이 크릴 오일이 갑자기 건강식품의 단연 독보적인 건강식품이 나와요. 근데 이 크릴 오일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오일이다 아니다? 제가 아르키 들었잖아.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세 가지 지방산밖에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크릴 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먹냐 그러면 이 지방산인 세 가지를 우리 몸에서 녹인다고, 거꾸로 녹인다고 먹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 세 가지 지방산이 완벽하게 물에 녹습니다. 보셨어요? 네. 혹시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해보지 않았으면요 사장님 스폰서한테 야 지방산 대무좀 한번 해봐. 물에 녹나 안 녹나 바로 해드립니다. 근데 내가 지방산이 녹는지 안 녹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믿고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제품은요 여러분 고객 앞에서 완벽하게 물에 녹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방산이든 오메가3든 코엔자임이든 루테인이든 다 물에 녹습니다. 이게 뭐냐?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에요.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은요 PM이라는 제품 외에는요 어떤 제품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독보적인 PM이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통풍도 안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질환하는 게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호르몬 질환의 대표적인 병. 갑상. 여자가 갑상선부터 나오면 안 되지. 여자가 아니지. 갱년기 장애. 갱년기 장애 여러분 다 겪었잖아. 그냥 견딜만 했었나 봐. 갱년기 장애가요 사람 죽입니다. 죽여.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그래서 삶도 포기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질환의 대표적인 병이 여성이 겪는 갱년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갱년기에 호르몬을 잘 돌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 우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드시면 갱년기 장애를 완벽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갱년기 장애 병이 뭘까? 이봐 안 해봤어? 갱년기 없어봤어요. 갱년기 올 때쯤 PM 만나가지고 그냥 부작용이. 갱년기 올 때쯤 PM 만났어. 근데 갱년기에 제일 먼저 힘들게 하는 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미쳐 죽어.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잠 좀 한번 원 없이 자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제품을 먹으면 원 없이 잘 수 있다 없다?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면요 기적같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게 그만큼 내 몸에
흡수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제품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고객이 드시고 좋다고 판단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도록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PM을 소개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호르몬 질환,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 중에 아주 고약한 게 하나 있어요.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유난한 사람들 있죠? 오만상 쓰고 아주 성격이 아주 개떡 같은 사람. 그때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경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처자들 중에 핸드백에 사리도를 아예 박스채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응?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런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여성이 가임기가 되면은 내 뱃속에 한 명의 생명이 또 생기죠. 그러면 혼자인데 둘이 되는 거야. 둘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생긴 놈이 장땡이다. 내가 장땡이다. 내가 1순위다. 두 번째 생긴 놈이 장땡이다. 두 번째 생긴 놈이 1순위야. 순위가 확 튀기죠.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미네랄을 안 먹으면 이 두 번째 생긴 놈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할까? 응? 여러분 뼛속에서 사정없이 칼슘 빼다가 자기 몸을 키우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안 시켰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뼈에서 칼슘 빼가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 몸은 알아서 빼오는 거예요. 아까 재생칼슘처럼. 그래서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하나 낳는 게 문제가 아니야. 둘도 낳고요. 옛날에는 9명, 10명까지 낳았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다 골다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밥상에 미네랄이 있다 없다?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은요 내 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극소량이지만 그게 없을 때는요 여러분은 병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하다못해 잠자는 것도 칼슘이 부족하면 잔다 못 잔다? 못 주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미네랄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마술이 걸려가지고 성질 더러워지는 아가씨를 어떻게 하면 된다? 사비돈을 넣지 말고 미네랄을 항상 넣고 다니다가 타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전혀 그런 날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렇게 놀라운 기능들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여기서 이제 신진대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세포인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세포가 뭘 해야 된다고? 일이 뭐냐? 신진대사. 세포가 하라는 신진대사를 안 하고 엄한 일만 하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건강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신진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영양과 산소를 완벽하게 넣어주는 거야. 어디까지 넣어주는 거야? 입속까지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입속까지 딱 넣어놓으면요 알아서 세포까지 들어가는 제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 환자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제품을 먹으면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알아서 이렇게 영양과 산소가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세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스, 아침 주스, 이 아침 주스 이름이 뭐예요? 파워 칵테일. 옛날에 처음에 이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식약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건강식품이 강력한 술이 웬 말이냐 영어로 이랬어요. 왜요? 칵테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술. 술이 생각나시죠? 다 식약처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근데 영어의 칵테일은 뭐야? 혼합하다는 원어예요. 원어. 술 이름이 아니고 칵테일은 혼합하다의 원어. 파워는 뭐예요? 강력한 혼합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필요한 이 영양과 산소를 완벽하게 섞어놨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은 56가지 야채와 과일을 발효 효소화시켜서 효소화된 상태로 칵테일 안에 들어가고 액티바이저 3스푼이 그 한 포 한 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혼합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 액티바이저까지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루 3스푼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액티바이저를 드리고 드실 때마다 섞어 드세요 이렇게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파워 칵테일 제품 안에 들어있는 액티바이저하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액티바이저인 산소와 영양이 파워 칵테일이 같이 혼합돼서 내가 마셔만 주면 알아서 세포까지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주스를 한 잔 쫙 먹었어. 그러면 내 세포는 영양이 가득 찬다 안 찬다? 가득 찬다예요. 근데 여기서 가득 차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는 먹어도 배고파. 밥 먹어야 살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벌써 있는 거야. 세포에 영양이 가득 찼는데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뭐냐? 영양이 세포 속에 가서 세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은 밥을 정리하는데 쓰여지는 거야. 밥 정리정돈하는데 쓰여지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손해가 돼야 안 돼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절반은 밥 청소하는 데 들어가고 쉽게 얘기하면 밥 청소가 아니라 밥을 또 만드는데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으면 세포까지 영양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드시고 나면 점심 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안 고파요? 대답하는 게 다 쉬었잖아. 나는 안 고프다 이러고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점심 때 배고파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자마자 소화가 올라와서 밥부터 먹어. 근데 음식은 아침에 먹은 밥이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남아있다니까. 남아있는데 왜 배가 고플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이게. 밥 먹어서 이 영양소가 완전히 세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세포는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세포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니까 공복을 느끼고 밥을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포를 공복이 느끼지 않도록 빡빡 채워주기 때문에 전혀 공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복을 느끼는 이유는 갑자기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을 왕성하게 하니까 집어넣어도 금방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먹고 배고프신 분들은 지금까지 일을 안 하던 세포가 일을 해서 왕성해져가지고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파워 칵테일 한 포를 타서 드시면 돼요. 아침 주스 드시면.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제품이 여러분의 세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주스를 드시고 공복을 느낀다고 하면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파워 칵테일을 한 포를 더 드셔야 된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앞으로 절대 밥 안 먹을 거죠? 네. 아, 드시는 분은 드세요. 근데 우리 제품이 효과가 있네 없네 이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밥을 똥 만드는데 다 써먹고 내 몸을 어떻게 언제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아침 주스는 그런 효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키는 요강 기능을 갖고 있다. 어? 벌써 지가 알아서 넘어갔네. 알아서 넘어갔어. 제가 우리 목사님 잘 쓰는 이걸 제미나이에서 뽑아낸 거예요. 제미나이한테 성공이 뭐니?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이냐 이미지를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피임을 할 때 뭐라 그래 주변 사람들이? 왜 다단계 하냐가 아니야. 너 같은 게 그 다단계 해가지고 성공이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감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반드시 PM을 통해서 성공해낼 거라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안 믿는 데서 불행이 싹 트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PM을 하다가 귀때기가 얇아가지고 저쪽에서 몸을 쎄랑쎄랑 그러면 그쪽으로 쏙 가고 이쪽으로 쏙 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PM을 통해서 성공해낼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생기기를 특별하게 생긴 일인가? 우리 갑장도 계신데 저 갑장이나 내나 똑같은 나이에요. 제가 66세 때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한심했으면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데 얼마나 한심했으면요. 인간아! 나가서 100만 원만 벌어와. 그러면 나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100만 원을 벌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벌고 싶지. 벌고는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 일을 시키는 데가 없다고요. 그건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는 끝났어. 여기 오지 마. 너한테는 일을 시킬 게 없어. 이렇게 되면 100만 원 벌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00만 원이 채도 안 돼. 저희들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벌고 또 삶도 61세 때는 제가 어디에 살았냐? 15평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최 원장님 누구? 집이 15평 영구임대 아파트예요? 네? 만만하게 최 원장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니 미국에서 너무 집을 하나씩 주잖아.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15평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15평 영구임대 아파트 살 때 얼마나 서러웠냐면 사람이 와도 저를 찾아와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데가 없는데 안방에 들어가면 침대 하나가 꽉 차 있죠. 안방까지 들어가는 데는 주방이야. 주방. 식탁도 없는 주방. 그 다음에 조그만 방 하나는요 옷방이야. 들어가봐야 어디 발 뻗고 앉을 자리도 없어.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PM을 한 다음에 6개월 만에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30평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청주 시내가 다 내려다보는 아파트가 딱 그에 들어오는데 야 이거 내 집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휴부 치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아파트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주인이 넘겼을까 안 넘겼을까? 바로 넘겼다. 근데 저는 이 집이 두 번째 집이라 마음 놓고 들어갈 수는 없는 데다 매달 집어넣는 불이백이 돌덩이처럼 집을 누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1억 5천이었었는데 1억은 대출했는데 방법으로 그럼 5천만 원만 해결하면 되잖아. 5천을 어떻게 했다?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돈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 PM에서 6개월 된 돈이 있어 없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6개월 후에 PT를 컨펌하고 바로 SP로 승인하고 월 2천만 원 이상이 내 보수로 쏟아지고 있을 때 그러면 월 1,000만 원씩 내 띄워줄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그냥 바로 갚아 10달도 안 돼서 갚아버리고 이 아파트를 제 아파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내 인생을 성립지어 바꾸고 내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부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회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이나. 아 피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단원들이 연습하느라고 지랄 연동을 하니까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연습해야 돼. 왜? 그것도 일이니까.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오늘 PM 교육하는 날인데 직장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잘리니까. 또 아이러니한 거는 남편이 딱 문을 두고 있다 나 오늘 PM 교육하는데 가야 되니 이 예편자가 미쳤나? 넌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PM에 마음 놓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거 확실합니다. 왜? 누구라도 지금 먹고 노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뭔가를 하거든요. 소설이라고 봤더니 이상해? 묻자고 하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다단계가 어떻고, 야,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 난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옆에는 다단계를 통해서 성공하는 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본 적이 없죠? 성공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볼 수 없냐면,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을 해내면요, 여러분과 생활하는 공간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땅에 있다 그런다면 그들은 땅보다 높은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천에 살고 있으면 나는 청주에서 살고 있거나 삶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쉽게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러브그룹 안에서는 저라는 사람이 항상 가시거리 안에 있다 없다? 혹시 여기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골드차표를 어디서 보겠어? 이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산이 되어주신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PM을 하자고 그랬어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같이 성공하자고 했어요? 같이 성공 망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성공하자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같이 성공하자고 그러고 여러분을 성공하든지 말든지 내비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 우산도 치우는 건 아름다운 말이고 쉬운 말이고 여러분이 성공을 해내야 제가 살아있는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뜻은 뭐냐? PM을 통해서 제가 성공했고
PM을 통해서 성공할 때 제가 돈을 투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본래 탤런트가 높다 안 높다? 안 높다. 어떤 사람은 그래. 너 지금 말 잘하고 있잖아. 너도 6년 동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봐. 나만큼 못하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나만큼 안 해왔기 때문에 못할 뿐이에요. 저도 처음에 다단계 들어와가지고 첫 직급이 조그만 직급에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일렬로 쭉 20명이 서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이 벌써 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딱 마이크를 줬는데 뭔 말을 하려고 그랬지? 아무것도 생각. 예, 반갑습니다. 이재동입니다. 다음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업자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본래 남 앞에 서가지고 강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이 멘트를 넣어드린 거예요. 남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걸 안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허락하고 믿었어요? 믿음이 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강의를 해드렸는데 기초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PM이라는 제품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또 이러거든요. 신진대사를 해야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가장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진대사는 여러분이 PM 지수를 마시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 상관없어요. PM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PM이라는 제품은 여러분이 마시기만 하면 알아서 신진대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병은 알아서 이겨지는 거고요. 알아서 병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M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재덕이는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아직도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전화. 010 전화하세요, 전화. 전화예요, 전화. 우리 이해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제가 암환자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떼떼리거리고 얘기하는 얘기는 다 어디로 가고 나한테 전화해서 암환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안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 나한테는 핸드폰이 없다. 없으면 나 사주려고 그래요. 핸드폰이 다 있단 말이야.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 핸드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항상 입력 안 해도 돼요. 스폰서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답을 정확히 얻고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PM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을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골드 챔피언 이재덕 필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